감사합니다. 네, 여순모 박사님, 여자, 순자, 모자 이렇게 말씀을 먼저 시작하시는데 아마 이름을 기억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 유순희 여성신문사 대표님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 부산 여성신문 대표 유순희라고 합니다. 다 앉아서 하시니까 편하게 앉아서 할게요. 아니 완전히 저는 뭐 대학에 강의를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모임처럼 이렇게 간담회를 하니까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집중력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정치개혁 부산연합에서 먼저 시민사회가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사실 이런 게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저희들도 여성계에서도 여성들이 바라는 바람직한 부산시장 상원 이렇게 해서 수년 전부터 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이런 토론회를 부산시청 대관강에서 크게 개최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로지 여성들이 요구하는 여성 정책과 관련한 이런 것들이 좀 더 강조된 그런 요구 사항들이었고, 지금처럼 굉장히 전체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그런 이제 요구 사항을 담은 이런 큰 간담회 그리고 큰 이런 이 행사는 사실은 이제 처음이지 않나. 그런 점에서 우리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고 바람직하다. 저는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이렇게 준비되는 과정부터 시민사회 분위기를 좀 모아서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 후보를 선정하고 이런 후보가 시민들이 직접 원하는 이런 맞춤형 후보가 우리 도시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시대가 왔구나 하고 전체 시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이런 분위기를 좀 끌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제 생각이기도 하고, 물론 이게 준비 단계이기도 한데 이 준비 단계가 거치고 나면 제 생각에는 좀 더 확장된 상태에서 후보들을 모아놓고 공개 토론회 형태로 진행이 되면 여론을 좀 더 모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지 지역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정치권에 전달하는 것으로만 그칠 게 아니라 이런 요구사항들을 물론 책자로도 만들어서 전달을 하지만 진짜 이 공개적인 이런 토론회를 통해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네네. 이 단계별로 진행해 나가는 거. 진작에 우리 부산이 이런 식으로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했더라면 좀 더 빨리 부산 발전을 앞당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고요. 이 운동을 주도해 주신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제 그 전례 없는 정말 수십 년 만에 이 폭우 집중호우 때문에 전국이 국토가 초토화돼서 진짜 전쟁의 폐허를 보는 듯한데, 이럴 때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나타나서 수해 현장 굉장히 피해가 심한 곳은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긴급 재난 대책 본부를 움직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이제 올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얘도 한번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0년도에 그 칠레의 미첼 바첼렛 여성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진도 7.7, 8.8 이상의 그냥 강력한 지진이라서 국토가 막 뒤집어지고 엄청난 그 시민이 죽어나가고 이랬을 때에 이 여성이 전체 그 현장을 다 이제 그 6개 지역을 헬기를 타고 돌면서 진두지휘했던, 그래서 전 세계로부터 모성적 리더십을 인정받았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우리 일본 같은 경우도 2011년도 나오토 총리가 사실상 한국인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수령해서 정치 생명이 굉장히 위태로웠었는데, 그 당시에 여기도 이제 엄청난 그 지진 사건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 직접 전포 차림으로 나타나서 현장에 헬기 타고 가가지고 막 진두지휘하고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기 정치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던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지도자는 왜 저렇게 못할까라고 했더니 소위 대깨문에 가까운 한 여성이 밑에다 어떻게 적어놨냐면 접경 지역에 대통령이 방문했다는 사진을 딱 올려놓은 거예요, 기사하고. 근데 접경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죠. 대통령은 오로지 저 북쪽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북 가까운 쪽에 접경 지역에 북한이 말도 없이 그 댐을 방류하는 바람에 수문을 열어서 혹시 수해가 나서 이재민이 발생할까 싶어서 피해 있는 사람들을 방문한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까? 우리 지하철 초량역 그 사람이 그 무고한 사람이 죽어나간 3명이 죽어나간 침수 피해 현장 돌아보는 게 중요한지, 하동 구례 곡성의 그 엄청난 피해 현장을 직접 와서 돌아보는 게 중요한지, 뭐가 더 중요하냐, 제가 이렇게 답글을 올린 적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지도자들은 정말 어떤 자세로 일을 하고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일을 하는가가 정말 중요한데, 물론 가까이는 우리 앞으로 우리가 뽑아야 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앞서 우리 세 발표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정말 거창한 구호는 허무맹랑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말 그 구호를 보면 정말 저 사람들이 진심으로 자기 마음속에 부산에 대한 비전과 계획이 확실히 수립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들인가, 혹시 남이 그려주는 그림 속에 자기가 그리는 그림은 얼마나 되는가, 정말 그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분들 보면 사실상 정책도 다 누군가가 만들어주고 팀들이 짜주고 하는 것들을 그냥 계획에 따라 이행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제대로 뭐 알고 추진하는 거는 얼마나 있는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 우리 부산시장 같은 사람은 자기 비전, 자기 철학, 자기 소신이 정말 분명해야 된다. 우리 부산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한 소신을 갖고 일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일단 이 부산의 발전 방향과 바람직한 부산시장상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먼저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발전 방향을 얘기하기 전에 후보자들이 정말 차기 시장이 알아야 할 것은, 아까 우리 여순모 교수님이나 그 다음에 우리 박 교수님 이런 분들 뭐 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역사성입니다. 바로 부산이란 어떤 곳인가, 부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정립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바로 발전 방향을 스스로 그려나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의 역사성, 역대 시장 이런 분들을 좀 쭉 다 되짚어 보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우리 부산은 정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 한반도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 없이 출발을 하면 부산의 그림을 그려 나갈 때 제대로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산이 사실상 이순신 장군이 우리가 이제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해에 부산포 해전이 정말 4대 승첩 가운데 사람들이 뭐 인진, 당포, 뭐 명랑해전, 그 한산대첩 이런 것들은 다 알아도 사실상 부산포 해전, 부산대첩이 그렇게 대단했었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산포 해전에서 이순신이 부산 앞바다까지 직접 와서 왜군을 적군의 그 배를 100여 척을 무찌르고 오기 전에 그 배후를 전부 뒤를 공격할 왜군들을 미리 손을 써서 다 정리한 다음에 그때 올 때도 한 30몇 척을 깨부셨거든요, 배를. 그리고 나서 본거지를 공략을 했는데 여기에 왜군들이 부산의 초량 이쪽에 굉장히 본거지를 옹투고 있었기 때문에 한 500여 척이 넘었고, 배만 하더라도 거기다가 이 완전히 본거지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군사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가감하게 여기에서 밤새 싸워서 저녁 늦도록 싸워서 일본에 정말 이 왜군들의 길을 확 눌려놔 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이 더 이상 한반도를, 조선을 침략할 의욕을 꺾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해로를 차단함으로써 저 바다로 나가려니까 저놈의 이순신 장군 때문에 도대체가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군수 무자를 이동하려면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굉장히 이동이 편리하고 한데 바다로 나가려니까 이 본거지에서 이 저기 전남이나 남해 저 위쪽으로 이제 그 수도 한양 쪽으로 올라가려 그래도 이 해로가 차단이 돼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조선 한반도의 침략의 의혹이 거기에서 꺾이게 된 계기였고 이 그야말로 해로를 차단함으로써 절름발이 신세를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가 이 조선의 이 땅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 이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상 우리 부산이 어떤 바람막이 역할을 했었던가 이런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여기에 대한 제대로 아는 시민 하나 없고 또 저 자치단체장을 비롯해서 많은 정치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한 지금으로부터 39년 전에 시장 그때 당시에 시장님 이름이 그때 뭐라고 하시죠? 예. 그때 우리 그 부산 시민의 날을 선정할 때 여러 한 6개 후보 중에 정말 무슨 어떤 몇 가지 있었는데 그래도 가장 승리의 날을 뽑자라고 해서 그때 당시 음력으로 9월 1일 양력으로 치면 10월 5일에 해당되는 지금 시민의 날로 선정되는 게 바로 이순신 장군이 부산 앞바다에서 왜군을 크게 무찌른 격파한 그날이 바로 시민의 날로 선정된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우리 부산 지역적으로 갖고 나가고 또 이 정신을 승첩의 정신을 우리 부산 시민의 정신으로 이어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또 이 항만을 어떻게 또 갖고 나가야 되는가도 한번 그 역사성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일단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인이 정말 부러워하고 특히 우리 서울에 사는 수도권 사람들도 물가 싸죠. 그 다음에 주택도 사실상 서울에서 전셋방 살이 하는 거 여기서는 굉장히 좋은 집에서 정말 집을 사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주택은 물론이고 뭐 비싼 데는 물론 비싸지만 웬만하면 서울의 전세살이를 면하고 부산에서는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도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물론 사포지향의 도시라고 하는데 산, 강, 바다, 온천 이 네 가지 관광적 이런 휴양의 요건도 다 갖추고 있어서 정말 부럽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그 해안 뷰가 또 얼마나 아름다워요. 많은 외국인들이 이 동양의 이 아름다운 곡선미가 살아있는 갈매길이나 이 해안 뷰를 보고 정말 껍벅 넘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저는 뭐 경북 지방의 산지에서 이제 자랐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포항과 부산을 거쳐서 수학여행을 왔을 때에 이 붉은 크레인과 이 항만 바다, 푸른 바다를 보고 이 묘하게 조화로운 이 도시를 보고 굉장히 막 설레고 이런 곳이 바로 부산이구나. 이 도시의 역동성을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었는데 그때의 수십 년 전에 그 그림이 이미지가 정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하면 아주 붉은 역동적인 힘 있는 이 크레인의 움직이는 모습과 그 푸른 바다의 이 기운찬 모습, 이 아름다운 해안뷰 이런 이 자연 자원의 이 천혜의 관광 자원과 함께 이 경제를 충분히 좀 살려놓으면 정말 살만한 곳인데 저는 슬로건을 건다면 앞으로 부산의 컨셉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냐면 글로벌 해양 문화 의료 관광 휴양의 메카로 부산을 되살려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이상 뭐 산업, 뭐 공장 이런 걸 통해서 굴뚝 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은 부산을 희망을 찾기 어렵다. 많은 외국인들이 머물고 싶어 하는 곳이 바로 부산인데 바로 아름다운 뷰와 휴양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많은 이제 의료 관광이다 뭐다 해서 최근 10수년간 의료 관광을 활성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 세이즈도 나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많이 개발해 나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 부산의 발전 방향을 말하기 전에 여러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4.15 총선 때 부산의 미래통합당 후보들도 부산 슬로건이 뭐였냐면 제1선의 목표가 해양
특별 도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사실상 특별법을 제정해서 해양 특별 도시를 만들어야만이 우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부산이 그리고자 하는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항만 해양 특별 도시가 돼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항만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하나 하려 그래도 온 사면이 바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국토부, 해수부, 수자원공사, 그다음에 심지어는 각 해군, 국군까지 모든 이렇게 이제 국가 여러 부처의 통제와 협의를 통해서만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특히 북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북항을 개발하는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건 국토부와 해수부입니다. 그래서 항만공사도 해수부하고 논의해서 국토부와 논의해서 모든 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산시장도 뭔가 민원과 관련해서 북한과 관련된 또는 다대포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낙동강 이런 데도 그렇고 각종 여기와 관련된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항만공사에 물어봐라. 국토부로 물어봐야 된다. 해수부에 물어봐야 된다. 이런 식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글로벌 국제 동북아 물류 중심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항만 자치권을 갖고 지자체 자치단체장이 마음껏 세수든 그 다음에 관세든 수출이 투자 유치든 자치권을 토지나 모든 허가권이나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치권을 확보해야만이 비로소 동북아 해양 도시로서 전국의 제2도시 또는 제2도시도 이제는 아닙니다. 제2도시가 아니라 우리는 제2도시로 스스로 선을 그을 필요가 없고 우리는 최고의 해양 특별도시로서 글로벌 도시를 지향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이자를 붙이는 것도 이제는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정말 국제 금융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사실상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그 국제 금융 도시로 유명한데 우리 부산이 그와 유사한 조건을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만 왜 그렇게 못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거기에 따르기 위해서는 정말 규제 혁신이 정말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항만 여러 가지 개발이나 투자 유치를 위해서 국제 금융 투자를 위해서 어떤 규제를 혁신해야 되는가는 제가 다음에 그 원고를 제출할 때에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서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고요. 사실상 규제 혁신을 통해서 세법을 개정한다든가 법인 투자할 때 어떤 이제 법인세 감면이라든가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이런 거 구체적인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어저께는 정말 특별한 장소에 다녀왔습니다. 강안리에 바다가 막 펼쳐졌고 강안대교가 펼쳐진 곳에 파도를 막 치고 있는데 하우스 콘서트가 열리고 있는 자리였는데 세계적인 오페라 그 테너가 와서 이제 노래를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서 1시간짜리 공연이었지만 사람은 20-30명밖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수준 높은 우리 부산 시민의 문화를 항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이런 것들을 왜 활성화시켜주지 못하고 있는가. 이름 없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하우스 콘서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곳곳에 아름다운 해안 뷰를 갖고 있는 이런 곳에 구석구석에 저녁 7시면 아니면 7시 반이면 발걸음이 닿는 곳에 어떤 색깔이 예를 들면 핑크빛으로 이정표를 둔다든가 하는 해외 관광객이라든가 아니면 저녁에 이제 식구들끼리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해변을 산책하면서 이 시간이면 어느 곳에 가면 오페라를 감상할 수가 있어. 어디 가면 음악 작은 콘서트가 열리는 곳이 있어.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다면 전 세계인들도 이런 곳에 숙박하고 머무르면서 저녁이면은 이 오페라 작은 콘서트도 감상할 수 있고 이런 작은 무대 공연이 열릴 수 있는 곳곳에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한다면 정말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시장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모색해보면 정말 살아있는 생동감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정말 아쉬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아까 많은 분들이 얘기했는데 정말 행정 너무 즐기고 행정 너무 전문가 이런 분들을 해서는 안 된다. 너무 공무원 위주의 이런 철밥통 공무원 같은 사람들이 시장을 하는 거는 좀 탈피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행정을 너무 알면은요 이 규제에 가로막혀서 안 됩니다. 행정법 법에는 이래 나와서 안 되는데 이거는 이래 돼서 안 되는데 그걸 먼저 안 되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을 너무 알아도 도시 발전을 저해한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네. 내가 말한 거는 잠깐만 내가 한 이야기가 네. 아니고 그 신기사 발표 국회의원들이 그 15명이 이렇게 한 이야기가 행정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야. 네. 내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네네네. 잠깐만 내가 말한 거. 네네. 그때 이야기 안 했니까. 네. 그래서 기사 내용. 예 맞습니다. 네. 신기사 내용. 네네. 15명 인터뷰한 그 내용 말이죠. 예. 기사 내용. 예. 그래서 사실상 우리 부산이 하도 규제를 따지고 이렇게 법이 안 된다. 공무원들이 특히 몸을 많이 사리는데 정말 공무원들이요. 자기 소신이 있고 당당하고 뒷거리만 하지 않으면 정말 그 규제나 이런 거에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나 뭐 이제 나중에 차후에 감사에 걸려가지고 세월랑 찰까봐 겁이 나서 뭐 허가 하나 내준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스스로 단단하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시아호가 정말 경기도에 있는 시아호, 시흥시에 있는 시아호가 한때는 죽음의 호수로 불렸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이면 정말 멋진 인공 서핑장이 오픈을 하게 됩니다. 부산의 기업이 거기 진출해서 수조를 투입을 해서 하게 되는 사업인데 사실상 부산시에다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특혜 시비에 걸릴까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정말 10여 년간 외면을 하고 또 대기업이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왜 대기업 하면 또 이렇게 뭐 안전하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공무원들의 정말 이런 근시안적 시각 이런 것도 정말 문제거든요. 그런데 시아호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에서도 정말 이거는 잘한 것 같아요. 그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가장 우선적인 사례로 꼽히는데 국토부와 해수부와 수자원공사와 지자체가 그리고 정치권이 한 그 민간이 합동해서 어떻게 하면 이 규제를 풀어서 이 인공 서핑장, 그러니까 서핑을 하는 게 이게 체육법에 지능을 받고 또 이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이것을 체육법으로 집어넣고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력을 좀 더 확대 해석을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존의 법망에서 묻고 있는 체육법 안에 거를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서 적극적 행정에 나섰기 때문에 1년 만에 허가를 시작해서 1년 만에 이제 준공을 하게 된 이런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거든요. 부산도 동부산 관광단지라든가 그 다음에 그 에코델타시티나 북한 이 개발에 있어서 정말 규제 혁신을 통해서 앞으로 적극적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무늬만 국제금융센터인 문영금융단지도 세계적인 투자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말 적극적 행정과 규제 혁신을 통해서 세법을 개정해서라도 우리 국제금융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람직한 시장상 부분인데요. 앞에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정말 공직자로서 기본 품성과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국회에서도 많은 이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헌법 제7조에 나와 있는 공직자의 자세 정말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자기가 시장이 되고자 하는지 공직자의 기본 자세부터 숙지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공직자는 모름지기 자기 안이나 자기 출세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또 시정을 위해서 봉사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판단력과 결정력 여기에 대한 그 해박한 이
물론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어떤 결정을 할 때 휘둘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단단한 내공과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고 보고 특히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라든가 특히 노조 이런 집단에 휘둘리지 않고 공익적이고 옳다고 믿는 소신 있는 일에는 확실하게 소신껏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인사권을 행사해야 될 사람, 차기 다음 선거를 생각해서 선출직들이 대부분 생각하고 실패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인데 다음을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옳게 하기 위해서 인사권을 제대로 하고 조직과 원만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일에 대한 시민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기 일에 대한 조직에 대한 정성과 열정 그리고 정성 공직과 업무 추진에 있어 정의로움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제대로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뭐든지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와 조직과 공직과 전체 서로 협력하여 우리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말씀도 있듯이 이렇게 소통하고 협력하면 좋은 최대한 모든 주안점을 시민과 시를 위해서 이렇게 목표를 두고 결정을 할 때 바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로 뛰는 세일즈형 우리 시장이 좀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를 갖춘 그런 리더 좀 필요하다는 말씀과 이제는 정말 젊고 참신한 그런 후보가 우리 시장 후보로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례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은 좀 이렇게 정치권에서 봉사하는 자세로 이제는 뒤에서 좀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도 사실 많은 걸 여기저기서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나왔던 그런 분들 그리고 매년 보여줬던 그런 분들이 또 나온다면 그 나물의 그 밥이다. 큰 변화가 없네. 더 이상 기대할 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무소속한테 한 표를 행사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에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개혁적이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혁신적인 그런 후보를 우리가 좀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급적이면 젊고 참신한 후보 또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또 여성이다 보니까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미투다 뭐다 해서 전국의 서울, 부산, 충청도부터 이 도지사다 뭐다 이 정말 시장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미투 사건에 이거는 물론 우리 미래통합당 사람들은 사실 덜합니다. 이 친여 정권 친문 이 세력들 이 사람들은 정말 아나무인식에 정말 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요. 이 밑으로 더럽혀진 이 도시의 이 이미지를 쇄신시키고 새로운 이 도시 이미지를 창출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성 후보도 참 괜찮겠다.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부산이야말로 정말 바다를 품고 있는 도시로서 여성 후보도 한번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바다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남성적이고 역동적이면서 남자를 상징한다, 남성을 상징한다고 하지만 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바다야말로 생명을 잉태한 모성과도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한한 자연 자원을 품고 있는 또는 우리 어머니 모성 같은 경우도 우리 생명을 잉태하고 이 자궁 속에서 바다와 같이 바다의 어머니의 자궁이 바로 바다와 같다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가 인간이 태어날 때도 제일 먼저 경험하는 맛도 찌질한 우리 어머니의 자궁의 양수의 맛이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이 생명을 잉태한 무한 이 모성의 에너지 품고 있는 역동적인 이 바다 그 역동적인 파도 이게 어머니가 산고 때 이겨내는 고통의 힘 여성들이 겪어내는 이 인내력 의지와도 같거든요. 어쨌든 이런 그림 외형적인 이런 이렇게 상상력을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위기의 때에
이런 부산에 새로운 그 에너지를 창출하고 이 무한한 도시가 갇혀 있는 이 잠재적인 이 가능성을 창조적 상상력을 더해서 도시를 발전시켜 나갈 그림을 구상할 그런 사람은 바로 모성적 에너지를 갖춘 여성 지도자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지금까지 이 보수적인 우리 부산의 도시가 남성적이고 좀 힘이 있는 뭐 다이내믹 맨날 이런 거 주장해 왔었는데 그 속에서 여성의 강한 이미지를 통해서 도시를 좀 새로운 느낌으로 출발해 보는 것 이것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